지구 두 바퀴 돈 이재용, 삼성의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지구 두 바퀴.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비행거리로 환산하면 약 8만 킬로미터. 적도를 따라 지구를 정확히 두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미국, 유럽, 중동, 일본, 동남아, 인도. 짧게 스쳐간 도시만 해도 수십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윈헨의 자동차 본부, 두바이의 투자 펀드, 도쿄의 파트너사, 뭄바이의 신규 거점, 싱가포르의 연구소. 각 도시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각 미팅마다 수조 원의 계약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출장이 너무 잦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움직이느냐? 영상회의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이동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의 이동은 설명 없는 경영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움직이고 발표하기 전에 실행하는 경영. 그것이 삼성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다시 아시아로. 비행기 안에서 보낸 시간만 계산해도 수백 시간. 일주일에 세계 대륙을 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음 미팅룸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주에는 월요일 서울,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금요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실 수 있지? 하지만 이재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는 회의실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만들어집니다. 보고서와 이메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신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삼성의 회장은 발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보다 조용한 현장을, 두꺼운 보고서보다 사람의 눈빛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 반도체 설계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팔로알토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회로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들은 밤새 다음 세대 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칩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칩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하는 칩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AI의 미래, 데이터 센터의 진화, 엣지 컴퓨팅의 가능성. 단순한 칩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래 자동차의 두뇌를 논의했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본부, 자율주행, 전기차, 커넥티드 카.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이재용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작동해야 하고 15년 이상 고장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정확한 스펙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중동에서는 에너지와 반도체의 다음 연결고리를 논의했습니다. 아부다비의 한 호텔 스위트룸. 사막 한복판에 세워질 거대한 데이터 센터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100만 개의 서버가 들어갑니다. 중동의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재용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만 개 서버면 우리 평택 라인 하나를 전담으로 돌려야겠네요. 투자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삼성은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데 익숙합니다. 인도에서는 삼성의 다음 30년을 그렸습니다. 뉴델리의 연구개발센터, 14억 인구의 나라,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스마트폰을 넘어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으로 확장되는 시장. 이재용은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26, 7살 청년들.
그들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시장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5년 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뒤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은 길지만 동시에 너무 짧다는 것을. 이재용은 성과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성과가 나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계획을 먼저 알렸습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3년 안에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경쟁자는 대비했습니다.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같은 시장을 공략하고 때로는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은 말만 앞서는 회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먼저였고 결과가 말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추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애플을 이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했고 하나씩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 갤럭시 SE, 갤럭시 S3. 매년 성능이 좋아졌고 디자인이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 1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조차 놀랐습니다. 삼성이 언제 이렇게까지 따라왔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월하겠다고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을 만났습니다. 평택에 라인을 추가하고 용인에 신규 단지를 조성하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초대형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언론이 알았을 때는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입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앞서 있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경쟁사가 모르는 사이 삼성은 이미 3년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은 몰랐습니다. 대중도 몰랐습니다. 가끔 공항에서 목격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삼성 회장님 또 출국하시네. 하지만 산업계는 알았습니다. 삼성 회장이 움직이고 있다. 뭔가 큰 판이 깔리고 있다.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이재용의 경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여론, 비판. 그 어떤 CEO보다 가혹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7년 구속. 법정에서는 재벌 총수. 연일 쏟아지는 비난. 2021년 가석방.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 흔들렸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대규모 투자가 멈추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보류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금이 삼성을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를 조용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 변명 대신 결과, 개인 대신 조직. 가석방 이후 이재용은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이전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시간은 줄었지만 현장에 있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말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공장에, 연구소에, 현장에. 평택 공장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는데 회장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전날 늦은 비행기로 도착하셔서 바로 공장으로 오신 거죠. 라인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더라고요. 화성 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우리 연구실에 오셨는데 3시간 동안 계셨어요. 연구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갔습니다. 보고서로 받는 대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니어 세대가 공감하는 리더십입니다. 묵묵히 할 일 하는 사람.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실행. 요란한 발표보다 조용한 성과. 이것이 이재용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니어 세대가 평생 믿어온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은 대부분의 중요한 파트너를 직접 만납니다. 화상회의로 충분한 시대에 그는 여전히 비행기를 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뢰는 얼굴을 보고 만든다. AI, 반도체, 배터리, 파운드리. 이 산업들은 계약서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오가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도 가격도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까? 이 회사는 10년 뒤에도 여기 있을까? 위기가 왔을 때 함께 해결할 파트너일까? 이런 질문들은 서류로 답할 수 없습니다. 화상회의로도 부족합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마주 앉아야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뮌헨으로, 두바이로, 도쿄로, 뭄바이로. 그는 피곤했을 것입니다. 시차 적응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6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미래 AI 칩에 대해, 데이터 센터의 진화에 대해, HBM 메모리의 혁신에 대해.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기술과 우리의 GPU가 만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AI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CEO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유럽 자동차 산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비전을 반도체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재용이 말했습니다.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와 자율주행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메일로, 화상회의로는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중동의 국부펀드 책임자들을 만났을 때 이재용은 삼성의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단순한 금융 투자가 아니라 인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들은 믿었고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걸. 평택, 용인, 테일러. 삼성의 새로운 공장 건설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평택의 300조 원 투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미국 텍사스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글로벌 협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삼성과 손잡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삼성 파운드리 선택. 아마존, 삼성 HBM 대량 발주. MS, 삼성과 AI 반도체 공동 개발. 헤드라인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이름이 다시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걸. CES, MWC, 각종 글로벌 컨퍼런스. 삼성의 기술이 화제가 되고 삼성의 발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3나노 GAA 양산 돌입. 삼성, HBM3이 세계 최초 개발. 기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다시 돌아왔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이재용의 출장 기록이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한 게. 회장님이 1년에 몇 번이나 해외에 나가시나? 거의 매달 나가신다더라.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나가시지?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거구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어려웠던 2023년 많은 기업들이 고전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고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연구개발을 계속했고 미래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장이 회복되자 삼성은 가장 먼저 반등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회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의 중심에 이재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삼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한국 수출의 큰 축입니다.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삼성이 책임집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한국 무역 수지를 좌우합니다. 삼성이 잘 되면 한국 경제가 살고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삼성의 기술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수많은 협력사, 수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1차 협력사만 수백 개, 2차, 3차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 기업이 삼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한 통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창출하는 간접 고용이 10명.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명이니 간접 고용만 120만 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압니다.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걸 봤고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압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률이 치솟았던 그 악몽을. 그래서 이재용의 발걸음은 개인의 경영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가 해외에서 계약을 따오면 한국의 공장이 돌아갑니다. 평택의 라인이 가동되고 화성의 연구소가 바빠지고 수원의 본사가 활기를 띱니다. 그가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재용 자신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회장이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인입니다. 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압니다. 그 무게를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더 신중했고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삼성의 승부는 언제 시작됐나?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숫자로 다 보이지 않을 뿐 판은 이미 깔렸습니다. 기술, 사람, 자본, 신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삼성은 항상 강했습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GAA 기술, HBM3 메모리.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TSMC보다 6개월 앞섰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삼성이 해냈습니다. 사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연구원들, 엔지니어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삼성에 모여 있습니다. 화성 캠퍼스의 한 연구원은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2년 앞서 생각합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합니다. 자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 새로운 공장, 새로운 연구소, 새로운 장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삼성은 반도체에만 3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규모는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뢰. 이재용이 지구를 2바퀴 돌며 쌓은 신뢰. 글로벌 파트너들은 삼성을 믿습니다. 삼성은 약속을 지킨다. 삼성은 함께 갈 파트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만남, 수백 시간의 대화, 그리고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약속. 이 네 가지가 모였을 때 삼성의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재용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8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며
직접 발로 뛰며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평생 믿어온 가치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둘째, 조용히 책임지는 리더. 요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SNS에서 자기 자랑하고 작은 성과도 크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책임졌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도 제 책임입니다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고 억울하다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라를 떠받치는 산업의 자부심. 시니어 세대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함께 만든 세대입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80년대 산업화. 그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노력은 단순한 기업 경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시니어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두 바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승부는 이제 중반입니다. 다음 10년, 다음 세대, 다음 산업. AI가 세상을 바꾸고 자율주행이 현실이 되고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는 시대.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올 것입니다. 경쟁사들의 추격, 기술의 벽, 시장의 변화. TSMC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인텔은 재기를 노릴 것이고, 중국은 국가적 지원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삼성의 임직원들은 압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뛰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도 뜁니다.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전 세계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왜냐하면 이기고 싶으니까.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한국의 국민들도 지켜봅니다. 삼성이 잘 되어야 한국이 잘 된다. 이재용 할 수 있다. 우리가 응원한다. 응원과 기대가 쏟아집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이걸 힘으로 바꿀 줄 압니다. 국민들이 믿어주신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다음 장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나노 공정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HBM사 양산 준비가 한창입니다. AI 전용 반도체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세상이 알아차리기 전에 삼성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삼성의 방식이니까요. 삼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구를 두 바퀴 도는 동안 조용히 판을 깔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중요한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삼성이 일어서면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계속 달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탈 것입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멈추면 삼성이 멈추고 삼성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추니까요. 이것이 지구 두 바퀴를 돈 남자 이재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